안녕하세요. 비즈라이프 신혜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창원까지 왔습니다. 성범 씨가 창원에 오라고 해서 왔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아, 어디야? 지난번에도 기다리게 하시더니. 아이고. 성범 씨! 얼른 오세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난 저 차 갖고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뭐예요, 그러게요? 이 차가 왜? 오늘 갈 회사가 네. 저 차하고 관련이 깊은 회사예요. 지난번에 전기차 갔다 왔는데? 뭐지? 전기차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까? 업그레이드요? 예. 아나운서 정도면 알 텐데. 아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잘난 아나운서님과 함께 지금 저 자동차 부품의 가장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강석기업을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유, 잘난 분 제가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보시죠. 다양한 강소기업들을 만나고 그들의 특장점을 알아보는 시간 비즈 라이프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서 우리 혜리 씨 어딘지 대충 눈치는 채셨나? 제가 아까 수소차를 탈 때 딱 눈치를 챘어요. 요즘 뉴스나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수소 경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잘은 모르지만 수소가 대단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수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수소, 원소 기호는 H, 원자번호는 1번. 현재까지 인간이 발견한 원소들 중에서 우주에서 가장 많고 가장 가볍고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진 원소로서 한자로 풀이를 하게 되면 물수의 본디소, 본디 물이었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수소의 특징은 보통 세 가지로 대표되는데요. 매우 많다, 매우 가볍다, 매우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외에 무색무취의 기체지만 이게 자극성이기 때문에 기침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전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90% 이상이 수소입니다. 대부분의 별들은 이 수소를 바탕으로 한 핵융합으로 열과 빛을 내게 되고요. 산소와 결합하면 가장 강력한 화력을 내기 때문에 로켓 원료는 물론 산소를 외부에 쏟아내는 램제트 엔진에도 원료로 고려가 되고 있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물을 갖다가 전기 분해만 하면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주에도 대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차세대 연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와, 숨 쉬세요.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어릴 적 TV에서 보던 그 수다맨 역시 살아있네요. 아직 볼만하죠? 네,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만나 뵈야죠. 네, 오늘 비즈라이프에서 만나볼 분들은요, 차세대 수소 산업을 이끌어갈 분들이십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오늘 뭐 특집이에요? 왜? 비즈라이프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정말 많은 리더분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멀리서 걸어오는 것만 봐도 아, 이분이 리더다 하고 딱 알아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제작진이 특별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아, 저한테요? 네, 바로 진짜 리더를 찾아라. 5분 중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2분이 숨어 계시는데요. 2분이 대표세요? 네, 대표님 같아 보이는 분 앞에 가서 이제 악수를 청하면서 안녕하세요 대표님 하면, 만약에 진짜면은 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잘못 선택했다 하면은 아, 이거 왜 이러세요?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걸어오실 때도 그렇고 이 제일 빨리 걸어오시고 뭔가 쫓기는 듯한 느낌의 이분은 아닌 것 같고 누가 봐도 대표나 이사님, 전무이사님 정도는 되실 것 같고.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이쪽에 와 계시면 됩니다. 예, 아유, 한 번 맞췄고. 어깨가 약간 안으로 움츠드셨죠? 요거는 아직까지 조금 더 올라가셔야 이렇게 펴질 것 같고. 두 분 다 두리번 좀 불안해 하시긴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이 어깨도 좀 이렇게 피고 계시고, 뭔가 이렇게 일부러 들고 있는 듯한 굉장히 다이어리가 어색해 보이는 아닌 것 같이 보이기 위해서 위장하신 것 같아요. 설정인가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거 왜 이러세요? 얼레리 꼴레리.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과연? 이거 왜 이러세요? 자, 한 분은 상무님이시라고 합니다. 영반아 그 얘기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상무님. 아, 그럼 원래대로 가야지. 아이, 놀래라. 아, 반갑습니다, 상무님. 이거 왜 이러세요?
오늘 큰일 났어요, 오늘. 반갑습니다, 사모님. 아,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야, 어렵다, 어려워. 최근 다양한 기사들로 수소 경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수소 경제 산업의 주역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직접 뭐 회사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회사는 공작기계와 항공, 방산 부품을 하기 위해서 32년 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수소 에너지를 접하고 이 수소 에너지가 향후에 우리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차세대 에너지가 될 것이라는 게 확신이 있어서 수소의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드는 수소 스택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의 청정 수소 에너지 토탈 솔루션 사업을 비즈라이프에서 만나보시죠. 최근 정부가 교통과 냉난방 등의 수소를 주된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도시를 솔루션 사업의 첫걸음은 각 지역으로 분포된 수소 충전소에서 시작된다. 수소 충전소는 친환경 에너지의 미래로 각광받고 있다. 오는 7월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가 세워지고 또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된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 그렇다면 정부가 그리는 수소 산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태양열, 수력, 풍력을 이용해 만들어지는 전력은 전기와 수소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공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소를 에너지로 전원해 사용할 수 있다면 미래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걱정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된다. 수소를 기체 그대로 사용을 해서 수소차에 충전을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이 수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시켜서 메탄을 만드는 거예요. 메탄을 만들어서 지금 NGV 버스에 활용할 수도 있고 열병합 발전소의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저장을 해가지고 이걸 가정이나 건물이나 공장의 전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굉장히 무한하게 많습니다. 리튬이온 2차 전지는 바로 전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간 보관이 어렵고 많은 공간이 필요한 데 비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는 P2G 방식은 대용량 및 장기 저장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원유 소비량을 줄이고 미세먼지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다. 정부 사업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친환경 수소 플랜트 사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는데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수소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이들을 만나보자. 네, 비즈라이프 오늘은 수소 에너지 사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분들이죠. 강삼수 회장님, 김영식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수소 경제라는 거, 수소 갖고 뭘 어떻게 뭘 만들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에너지라는 거를 한 97%를 지금 수입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전부 다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기반으로 한 화석 연료를 수소로 대체를 해서 경제를 이끌어 가보자 하는 게 이제 수소 경제고 그러한 로드맵을 이제 울산에서 한번 이제 대통령께서 한번 발표도 하시고 나서부터는 저희들도 이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20년 전에 이런 생각을 대표님께서 하셨고 이사님이 또 흔쾌해서 함께 하셔갖고 크로스가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2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가 이게 수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부터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하는 이 수소의 스택을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효율이 좋은 방법으로 그래서 한 20년 동안 이렇게 쭉 개발을 해왔었는데 지금 우리 이제 정부에서도 그러고 이 시대가 바라는 우리가 개발한 이 수소가 제대로 이제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그 대표 수소 관련 선두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독보적인 걸로 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이 회사가 세계 속에서의 위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 세계 한 5위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계 1위인 업체하고 이제 격차는 한 15% 정도 나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제 5% 정도까지 이제 격차를 줄여보려고 그 나름대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은 확실하게 약속을 했습니까? 정부의 지원을 떠나서 그 회장님께서 갖고 계신 기본적인 미래 에너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계속 밀고 있었던 거고 그게 지금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뭐 좀 더 빨리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수소가 우리 삶에 지금 현재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의 일과를 통해서 만나보는 수소 라이프 함께 만나보시죠. 수소 에너지 사업의 미래를 만나기 위해 비즈라이프가 찾아간 곳은 경남 창원.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이 모여 모니터링 업무부터 시작한다. 전국에 구축된 10여 개의 수소 충전소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과정. 우리 상무님이 전체적으로 이걸 운영했을 때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데이터가 쌓이니까 이제 매뉴얼까지 아예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퍼레이팅 매뉴얼하고 이제 메인테넌스 매뉴얼을 늘준 친구들이 이제 그걸 이제 수정을 하고 원격 기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기술들을 이제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식 상무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걸까? 요거는 이제 충전소 저희가 구축한 충전소가 총 10개가 있고 거기서 실제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충전소에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 하는 거를 매일 아침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마친 후 회사를 나와 어딘가로 분주하게 이동 중인 김영식 상무.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오전 일과를 시작한 그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 저희가 이제 설치한 데가 한 10군데 되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가 한 4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현장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수소 충전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뭐 요즘 어떠십니까? 주기적으로 충전소에 들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상황들을 듣는 김영식 상무. 현장에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체크해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이다. 충전소 사업 자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전에 그 8령 수소 충전 하나 있는 것하고 지금 현재 이게 성주 수소 충전소가 구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더 운영하게 되니까는 일단 그 창원시에 있는 고객들한테 많은 편리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성주 충전소로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차 그 충전 시간들이 많이 그 단축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충전소 안팎을 살피면서 돌보는 건 기본. 이렇게 해야 가장 솔직한 현장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현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기술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앞으로 뭐 한 1, 2년 정도 더 지나면은 뭐 이런 모든 이제 어떤 문제점들을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할 거고 아마 그렇게 좀 개선이 돼 나갈 겁니다. 뭐 하루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몇 번 있나요? 그거 없죠. 200대 남짓 되니까는 많이 오는 편이죠. 그렇습니까? 예, 문제점이 도출돼야지 다음 단계.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한 10군데 정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개선 대책을 계속 찾고 있는데 항상 이제 인프라가 바뀌는 것 같아요. 충전소 위치마다 전부 다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걸 전부 다 지금 데이터화 해가지고 점검 일지도 만들고 오퍼레이팅 매뉴얼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끄는 김영식 상무의 수소 충전소 사업은 2대의 수소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수전해 방식의 수소 제조 기술을 개발했고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운영되는 총 14개 수소 충전소 중 창원, 제주, 대구, 광주 등 10개를 건설 운영하고 있다. 수소차의 경우 한 번의 충전으로 무려 600km의 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2개의 포트로 충전할 수 있게 설계해 충전 시간을 단축했는데 이는 다른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확실한 경제성을 보장한다.
예전에는 수소차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노즐 가지고도 충분했었죠. 근데 수소차가 늘어나면은 대기 손님 길면 불평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기 손님들의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좀 다른 회사보다 빠르게 동시 충전을 요구를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 손님이 아무래도 딴 데보다는 많이 좀 줄게 되겠죠. 대기 시간 자체가.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데도 구축 조건이 필요하다. 수소의 순도, 충전 방식, 충전 압력과 충전 온도, 최고 수소 온도와 충전 시간까지 모두 기준에 맞아야 하나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압축기가 시간당 27.5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올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출시한 거는 55kg짜리.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하루에 192대를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광주, 창원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수소 충전소는 수소차의 수요가 늘어가면서 전국적으로 그 수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 김영식 상무가 가장 강조하는 수소 사업의 핵심은 수전해다.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수전해 장치는 2004년부터 개발해 2010년 부안 스테이션을 필두로 다양한 곳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수전해를 이용한 충전법을 도입했다. 이게 수소 제조 장치를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견해조를 만들고 그다음 이제 기타 관련된 이제 부대 설비들을 만드는데, 요거를 보시고 직접 저쪽 현장으로 가시면은 수소가 어떻게 만들어서 나오는가 하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수조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수전해란 무엇일까? 수소 사업과 수전해 방식이 낯선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수조관을 보면 이해가 쉽다.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수전해를 알리기 위한 김영식 이사의 노력이 전해지는 부분이다. 수소는 원래 용기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수조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소가 생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데모 모델을 만든 겁니다. 수전해 장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보면은 물을 저장을 해가지고 물이 흘러가서 이 가스 분리기가 있습니다. 한쪽은 산소고 한쪽은 수소인데 이 안에는 알칼리 용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 전해조로 갑니다. 이 전해조에 실제로 음극과 양극 전기를 흘리면은 여기서 이 관을 타고 수소가 흘러가고 산소가 다시 흘러가게 됩니다. 끝에는 이 수소 정제 장치라는 데를 통하면은 수소의 순도를 99.999%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수소를 공급하는 형태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만드는 배질 방식과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넣는 수전해 방식으로 나뉜다. 김영식 상무의 목표는 친환경 수전해 시스템 운영 기술을 적용한 대형 수소 플랜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완전히 이제 온사이트 충전소라는 게 있습니다. 수전해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수소를 발생시켜서 그걸 보관했다가 충전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저희가 2014년도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수전해 방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유가 가장 친환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아무도 없거든요. 수소하고 산소 오로지.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영식 이사가 이끄는 수소 충전소는 국내 최초로 국제 규격을 갖추고 있다. 이는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인증된 해외에서 인정받는 규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제 규격까지 갖추게 된 걸까? 미국에 있는 자동차 기술협회에서 규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SAJ2601이라는 규정인데 요 규정대로 자동차를 만듭시다. 수소 자동차를 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그 규정대로 만들어서 인정받은 데가 우리 회사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국내보단 해외에서 더 주목받고 있는 수소에너지 산업. 국내에서도 차근차근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국내 순수 기술로 수소 산업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수입품이다 보니 이제 물류비나 제품에 대한 로얄티 이런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
국내 제품을 쓰게 되면 A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훨씬 편의가 있는 제품이 되는 거죠. 수소 충전소의 개념들을 제대로 잡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여 스터디를 진행하는 직원들. 이 충전기가 하는 역할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간 압축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쿨러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소 사업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나갈 건가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이제 제 생각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 직원들이 그 부분에서 얼만큼 동의를 하는지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새롭게 개발해야 되고 그런 이제 전체적인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전문 지식을 늘리고 업무와 연동해 다방면으로 토론을 펼치기도 한다. 기술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갖추고 있어야 방향성이 확장된다는 김영식 이사의 생각 때문이다. 피자 왔습니다. 피자 먹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피자 같이 먹고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우리 회사는 목요일마다 또 우리 회사 직원들과 그 소통도 하고 의견도 서로 주고받고 또 마음을 나누면서 피자를 먹으면서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가정과 같이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회사에 운영하는 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딱딱한 수업 분위기가 피자와 함께 반전된다. 오손도손 둘러앉아 피자 한 조각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직원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요일별로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해 진행하기도 한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거기에 직원도 따라가고 있고 초반에 할 때는 눈치를 좀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편하게 먹으면서도 교육 듣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정말 수소 없이는 못 살겠구나 또는 앞으로 정말 수소가 더 중요해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까지 내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화책으로 다시 이제 한 권을 좀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수소 에너지 사업이 실은 이해하기 어렵고 좀 딱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읽으니까 이해하기가 참 쉽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개발하는 과정이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힘든 순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수요와 공급이 사실 맞아야 되는데 수요는 없고 공급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계속 만들기만 하고 수요추는 없고 그러니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지치게 되고 판매처는 없고 그래서 개발을 하다가 그 부서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또 전배를 하기도 하고 또 과제가 나오면은 또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인력 관리가 가장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을 받을 수가 없었네요. 계속 일 되려면 그 관련해서 지원이 되던가 수입이 나야지 계속 기업 입장에서 해나갈 텐데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혹시 향후 목표는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예,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수소 쪽은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수소 충전소 부분인데 어차피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좀 더 많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이제 국산화 쪽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수준의 부분인데 수준의 부분은 뭐 국내에서는 독보적이라고 하나 사실 세계와의 격차는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2022년도까지는 최소한 넘버 2까지는 갈 생각입니다. 계속 저희가 기대하면서 기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즈라이프에서는요 수소 에너지 토탈 솔루션 업체의 강삼수 회장님 그리고 김영식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고 감사했고 감동도 많이 먹었습니다. 네, 저희도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소에너지 종합 토탈 솔루션 사업의 선봉이 되길 비즈라이프가 응원합니다.